시사기획창 토론 후기 답답했습니다.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에 강고한 벽을 느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처럼 소비 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춤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여 선순환을 유지시킵니다. 투자할 곳은 많고 투자할 돈이 없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 측면을 지원하면 투자 증가, 고용 증가, 소득 증가, 소비 증가, 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소위 행복했던 낙수 효과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 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는 소비 역량을 강화해야 소비 증가, 생산과 투자 증가, 고용 증가, 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분수 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므로 정부 재정 정책은 공급보다 소비 역량 지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해본 소멸성 지역화뼈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 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하여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CEO들과 다보스 포럼, 교황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마음을 가져서라기보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소비 소멸로 시장 경제와 기업 활동이 위협받기 때문에 안정적 소비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기술혁명으로 그래도 될 만큼 필요한 생산과 초과이윤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책을 집행할 때 이미 있는 재원을 쓰느냐, 새로 재원을 마련해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만 논할 뿐 재원 확보 방안에는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이미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면 기본소득보다 복지가 보편 복지보다는 핀셋선별 복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면서 해야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이 큰 복지 정책보다 납세자도 똑같이 혜택 또는 기본소득이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더 쉽습니다. 조선일보나 오오경제처럼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닐 겁니다. 기본소득은 정부 재정에서 소비 지원 증가만큼 공급 부분 지원 감소를 동반하고 증세를 초래하여 그들이 대변하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 규모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10에서 20만 원 재난소득은 제 예상까지 뛰어넘어 엄청난 경제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을 20년 장기 목표로 삼고 분기별 15만 원 단기 목표로 삼되 우선 연 1회, 다음에는 반기 1회 정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필요 예산은 15에서 30조 원으로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조정 및 자연순 쟁분 재정으로 조달 가능합니다. 장단기 목표에 따라 점차 횟수와 금액을 늘려가되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1. 초기에는 기존 예산 조정으로 2. 다음에는 연 50조 원가량인 각종 세금 감면의 축소 폐지로 3. 마지막에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됩니다. 기본소득 목적세로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등 환경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을 신설하면 되는데 이를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와 노동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생산에는 노동보다 기술의 기여가 압도적으로 커지고 인간 노동은 점차 필요성이 줄어 실업은 구조적으로 심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 2% 정도를 골라 1인 가구에 52만 원을 기초생활수급비로 주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후에는 돈을 벌면 자격박탈되므로 노동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 국민에게 52만 원을 주고
98%에게 세금으로 돈액을 환수하면 증세 및 재정 부담 없이 노동 회피를 막고 실업을 대폭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인 기준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정식 노동시장에서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대신 공연 창작 등 문화예술 일자리 같은 적게 벌어도 만족도 높은 일자리 수요가 늘고 귀농귀촌 실비봉사처럼 수익성 낮지만 공익성 높은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실업도 줄어들고 임금 인상 압력도 낮아지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삶은 생존 투쟁이었지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은 자기실현 수단이고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 됩니다. 연간 수십조 원을 출산 정책에 쓰고 또 다른 수십조 원을 들여 취업 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국가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20세가 되면 1억 2천만 원 목돈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월 50만 원이 보장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지 않으며 세계 최고 자살률이 계속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많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고정관념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토론에서 말이 끊기고 기회가 적어 못다 한 말을 적어봅니다. 기본소득에 공감하시면 희망 넘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많이 공유하고 퍼날라 주십시오. 친구와 동지 여러분, 그래 주시겠지요?